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옷과 관련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신경을 안 쓰자니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고, 막상 정성을 들였더니 과한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옷입니다. 또한 옷이라는 것이 나이 들수록 어떻게 입어야 하나 고민되는 것도 사실이죠.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내면을 표현하는 강력한 언어이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에 전달하는 도구이죠. 여러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옷차림은 우리가 느끼는 자신감을 크게 좌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은 품격과 안정감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은 과학적 근거와 사례들을 바탕으로 옷차림이 왜 중요한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인지 능력과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실험용 가운을 입힌 후 다양한 문제를 풀도록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참가자들은 실험용 가운을 의사의 가운이라고 인식했을 때 더 높은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반면 같은 가운을 화가의 가운으로 인식했을 때는 집중력 점수가 낮아졌습니다. 이는 옷이 단순한 의류를 넘어 우리의 정신 상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외부의 인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깔끔하고 적절한 옷차림이 타인에게 신뢰감을 준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2021년에 발표된 한 사회심리학 연구에서는 옷차림이 첫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참가자들은 캐주얼한 복장을 한 참가자들보다 신뢰감과 전문성 점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옷이 단순한 외모를 넘어 사회적 역할과 신뢰를 표현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연구들은 실생활에서도 확인됩니다. 65세의 장 씨는 퇴직 후 주변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평범한 옷차림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장 씨는 동창 모임에서 친구들의 차가운 반응을 경험한 후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그는 품격 있는 디자인의 옷을 고르는데 신경을 썼고, 결과적으로 모임에서 더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옷을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장 씨의 말은 옷차림의 중요성을 실감케 합니다. 또한 70세의 최 씨는 은퇴 후 우울증을 겪던 중 전문가의 조언으로 옷차림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퍼스널 컬러를 활용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고 이전에는 꺼렸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단순히 외모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회적 관계도 활발해지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최 씨는 옷차림 하나로 내 삶의 방향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옷은 우리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옷차림은 단순히 스타일을 넘어서 삶의 태도와 자존감을 보여줍니다. 깔끔하고 적절한 옷차림은 우리가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자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오늘날 옷은 단순한 외적 표현의 도구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정신적 안정성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면의 품격은 외적인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옷차림을 통해 나 자신과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첫걸음을 내디뎌 보는 것은 어떨까요? 얼마 전 직장에서 은퇴한 최 씨의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세 최 씨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동안 입었던 단정한 셔츠와 정장을 벗어던지고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지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최 씨는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이 점점 초라해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낡고 해진 옷차림은 단지 편리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다는 무언의 표현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친구의 권유로 동네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깔끔한 셔츠와 정장 바지를 추천하며 외적인 변화가 기분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옷이 무슨 소용이냐 며 거부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생각에 옷장을 뒤져 몇 년 만에 셔츠와 바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셔츠를 다림질하고 바지를 매만지며 거울을 본 최 씨는 낯선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옷을 갖춰 입은 자신을 보며 최 씨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하자 다른 참석자들이 그녀의 단정한 차림에 칭찬을 건넸고 그 순간 최 씨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옷차림이 단지 외모를 꾸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외모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더욱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옷을 갖춰 입고 거울 앞에서 웃어보는 작은 행동이 새로운 활동으로 이끌었습니다. 동네 소모임에 참석해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무료 배식 활동 등 지역 봉사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지 옷차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옷을 입는 것이 최 씨에게는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울 속에서 초라한 자신을 보지 않았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도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 씨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의 옷차림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 씨의 이야기는 옷이 단지 몸을 가리는 수단이 아니라 내면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옷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품격을 표현하는 언어일지도 모릅니다. 평소 화려한 옷들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64세 장 씨는 오랜만에 열리는 동창회 소식을 듣고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 친했던 친구들을 다시 만날 생각에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습니다. 평소 장 씨는 원색의 화려한 옷과 장신구를 즐겨 입었습니다.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장 씨는 이번 동창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눈에 띄는 옷차림을 선택했습니다. 새로 산 붉은빛 드레스와 커다란 금빛 귀걸이, 그리고 반짝이는 목걸이까지 모든 것이 스스로의 자신감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동창회 날 장 씨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옷차림을 점검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겠지라는 생각과 함께 모임 장소로 향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마자 장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친구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과 달리 주변의 반응은 다소 어색했습니다. 반가움보다는 그녀를 힐끔거리며 속삭이는 친구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장 씨는 주변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를 감지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친구들의 태도에 당황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대화 중에도 친구들은 그녀와의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이야기의 흐름이 어색하게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장 씨는 애써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장 씨는 왜 친구들이 그랬을까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른 친구를 통해 동창회 당시의 뒤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옷차림이 너무 돋보이려는 것 같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장 씨의 외모가 자신들을 압도하려는 의도로 보였고, 그로 인해 거리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을 꾸미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 믿었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 선택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옷차림이 단지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라는 점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장 씨는 이번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옷차림은 단순히 개성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표현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후 장 씨는 자신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모임의 분위기와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선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며 겉모습만큼 내면의 품격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옷차림은 단지 우리의 취향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장 씨의 이야기는 때로는 화려함이 오해를 부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옷을 선택할 때는 나를 표현하는 동시에 타인을 배려하는 시각도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한편 나이 들수록 위생과 냄새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70세 이 씨는 여느 날처럼 자녀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손자들이 장난스레 할아버지,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딸도 웃으며 아버지, 요즘 세탁 좀 신경 쓰셔야겠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모두들 가벼운 농담으로 넘겼지만 이 씨는 내심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자들의 천진난만한 말과 딸의 웃음 섞인 충고가 그의 자존심을 깊이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날 밤 자신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에는 일 때문에 깔끔한 옷차림을 유지했지만 은퇴 후에는 옷에 신경 쓰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늘어난 자유를 즐기느라 세탁과 다림질을 미뤘고 집에서 편한 옷만 입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느끼는 그의 외적인 모습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깨가 처진 낡은 셔츠와 주름진 바지가 그를 더 초라하게 보이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날부터 이 씨는 변화를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옷장을 정리하며 입지 않는 옷들을 모두 꺼내어 세탁했습니다. 오래된 옷들 중에서도 상태가 좋은 것들은 다림질을 해서 다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깔끔하게 다림질을 마쳤습니다. 새로 산 셔츠와 정장 바지도 옷장에 걸어두며 특별한 날이 아니라도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씨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서 셔츠의 단추를 하나씩 채우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날을 만들자. 깔끔한 차림새로 동네를 걸을 때마다 이웃들의 인사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변화는 그의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전에는 집에만 머물며 TV를 보던 그가
이제는 이웃들과 함께 산책 모임에 나가고 동네 소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단정한 외모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 이웃은 그에게 이씨 어르신, 요즘 정말 멋지십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즐겁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손자들은 할아버지와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다가왔고, 딸도 아버지, 이렇게 멋지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여요. 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씨는 비로소 자신이 단순히 외모를 바꾼 것이 아니라 가족과의 소통을 더 원활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씨의 이야기는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하게 일깨워 줍니다. 그의 변화는 단지 옷차림만을 넘어 자신을 존중하고 돌보는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씨는 자신의 노력 덕분에 가족과 이웃 모두에게 더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씨처럼 작은 농담이나 충고에서 스스로를 돌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옷차림과 자기관리는 단순히 외적인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씨의 경험은 그 누구라도 작은 변화로부터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옷을 입을 때는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색을 입는 것도 중요하죠. 퍼스널 컬러라고 요즘 젊은이들에게 유행인 것을 들어보셨나요? 62세 윤 씨는 오랜만에 친구와의 만남에서 요즘 뭔가 바뀌었어. 얼굴이 더 생기가 없어 보여. 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친구는 윤 씨에게 퍼스널 컬러를 한번 알아보는 게 어때? 너한테 딱 맞는 색을 찾으면 얼굴도 밝아지고 생기 있어 보일 거야. 라고 권유했습니다. 퍼스널 컬러? 윤 씨에게는 생소한 단어였지만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에 컨설팅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퍼스널 컬러란 피부톤, 눈동자색, 머리카락색 등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을 찾아주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서 자신감을 북돋우고 얼굴을 더 돋보이게 하며 첫인상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울리는 색이 다르며 제대로 활용하면 얼굴빛이 환해지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없앨 수 있습니다. 윤 씨는 이런 설명을 듣고 퍼스널 컬러가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컨설팅 당일 전문가가 다양한 색상의 천을 윤 씨의 얼굴 가까이에 대며 어떤 색이 피부를 더 밝고 고르게 보이게 하는지 평가했습니다. 윤 씨는 밝은 파스텔 톤, 특히 라벤더, 민트, 연핑크 같은 색상이 자신의 얼굴을 한층 돋보이게 만든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반면 어두운 계열이나 지나치게 강렬한 원색은 얼굴을 칙칙하고 나이 들어 보이게 한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윤 씨는 이 결과를 듣고 내가 정말 이런 색이 어울리는 사람이었구나 라며 감탄했습니다. 컨설팅 후 윤 씨는 자신의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검은색과 회색, 갈색으로 가득한 옷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한테 어울리는 색으로 바꿔야겠어. 윤 씨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쇼핑몰에 들러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상의 옷들을 골랐습니다. 밝은 파스텔 톤의 블라우스와 가벼운 스카프, 라벤더 색상이 은은하게 깔린 가디건까지 새로운 옷들이 윤 씨의 옷장을 채웠습니다. 옷차림의 변화를 준 윤 씨는 그 변화가 단순히 외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집 밖에 나설 때마다 자신감이 붙었고 평소에 꺼려했던 모임에도 기꺼이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참석한 가족 모임에서는 며느리와 손자들에게서 어머니,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피부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손자도 할머니, 너무 예뻐요. 라며 윤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윤 씨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기쁨에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 씨의 변화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전에는 늘 검은색 외투를 입고 무표정으로 시장을 보던 윤 씨가 이제는 밝은 카디건과 스카프를 매치해 입고 환한 미소로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웃 중 한 사람은 윤 씨, 요즘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대체 비결이 뭐예요? 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윤 씨는 웃으며 옷을 조금 바꿨을 뿐이에요. 진짜 나한테 어울리는 색을 찾았더니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윤 씨의 일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윤 씨는 자신의 외모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옷차림뿐만 아니라 화장과 헤어스타일도 손을 보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 씨는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며 스스로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윤 씨의 이야기는 작은 변화가 어떻게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옷차림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의 표현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절약을 생활화하다 보니 무심코 오래되고 낡은 옷차림을 하고 다니게 되는 경우입니다. 65세 김 씨는 오랜만에 동창들과의 친목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매번 이런 모임에 나갈 때마다 옷차림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김 씨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즐겨 입던 헐렁한 니트와 낡은 면바지, 그리고 오래 신어 낡아 보이는 운동화를 신고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내가 뭘 입든 상관 있겠어. 중요한 건 사람이지라는 생각으로 옷차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모임의 분위기는 김 씨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특히 몇몇 동창들은 세련된 셔츠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모임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구석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음료수를 홀짝이는데 그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김 씨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고, 한 동창은 아, 김 씨구나. 처음엔 못 알아봤네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처음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떠올리며 내가 정말 소극적이고 자기 관리가 부족해 보였던 걸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모임 중 들었던 대화들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사람 좀 무기력해 보이지 않아? 라는 작은 속삭임이 그의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옷차림이 단순히 겉모습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신호였고, 자신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마음을 다잡고 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모임이 있기 전 그는 자신의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옷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거나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이런 옷만 입고 다녔으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지라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김 씨는 며칠 후 동네 백화점에 들러 깔끔한 셔츠와 기본적인 재킷, 그리고 잘 맞는 바지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신발도 정돈된 로퍼로 바꾸며 전체적인 스타일을 깔끔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조금은 괜찮아 보이겠지라는 생각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음 모임에 참석한 김 씨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로 산 셔츠와 재킷은 그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고 그의 정돈된 모습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모임에서 그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고 오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동창은 김 씨, 오늘 정말 멋지다. 지난번엔 조금 달라 보였는데 오늘은 정말 인상이 다르네라며 칭찬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 김 씨는 옷차림이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람은 겉모습이 다가 아니야라는 오래된 신념을 여전히 지니고 있었지만 첫인상을 결정짓는 옷차림의 중요성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옷차림은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고 타인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그는 배웠습니다. 이 사건은 김 씨에게 자기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편안함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고를 때도 자신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를 고민했고, 모임이나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는 정성을 들여 준비했습니다. 김 씨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세련된 모습과 적극적인 태도는 친구들에게도 좋은 영감을 주었고,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금 중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인상은 단순히 외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태도와 타인을 대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의 변화는 작은 노력으로도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옷차림은 단순히 입는 옷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태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은 사회적 안정감, 정신세계의 표현,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존중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옷차림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깔끔한 옷차림은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냅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옷차림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각적 신호입니다. 사회적 안정감을 주는 사람들은 대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줍니다. 이는 단순히 옷이 날개라는 말로 치부할 수 없는 효과입니다. 60대 중반의 한 이 씨 사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씨는 매일 깔끔한 셔츠와 정돈된 바지를 입고 동네 카페에 들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참 안정된 분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고, 자연스럽게 그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모임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씨는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동네 행사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으며 그의 신뢰감 있는 이미지가 사회적 안정감을 주었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이처럼 깔끔한 옷차림은 자신이 주어진 역할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옷은 내면과 태도를 반영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옷은 단순한 외적인 장식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삶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이를테면 세련되고 정돈된 옷을 입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존중하며 나아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지하게 임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70대 장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장 씨는 평소 화려한 옷과 원색 위주의 스타일을 선호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내면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옷차림이 항상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도한 화려함은 때로는 그를 자기중심적으로 보이게 했고, 일부 사람들은 너무 돋보이려고 하는 것 같다며 그를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옷이 단순히 미적 표현을 넘어 우리의 내면 세계와 태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장 씨는 이후 상황과 맥락에 맞는 옷차림을 고민하며 자신의 정신세계와 상황을 조화롭게 표현하는데 더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정한 모습은 신뢰와 존중을 얻는 열쇠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옷차림입니다. 65세 김 씨의 경험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평소 모임에 편안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모임에서 평소 스타일을 고수한 결과 사람들은 그를 자기관리가 부족한 사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그는 깔끔한 셔츠와 재킷을 입고 같은 모임에 참석했을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경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오늘 정말 인상이 다르다며 김 씨를 새롭게 평가했고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정한 모습이 얼마나 강력한 신뢰의 열쇠인지 잘 보여줍니다. 옷차림은 단순히 외적 아름다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단정한 옷은 상대방에게 존중을 전하고 나아가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알맞은 옷차림은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옷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동시에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옷은 우리 삶에서 강력한 메시지 전달 도구입니다. 깔끔한 옷차림은 사회적 안정감과 신뢰를 심어주며 우리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 인간관계에서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가치를 세상에 전달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옷차림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작은 변화가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축적되는 시간이며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고 표현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은 외적인 요소를 넘어 자신의 내면과 삶의 태도를 표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단순한 옷 한 벌이 우리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옷차림은 자신을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은 단순히 보기 좋은 외형이 아니라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옷을 통해 자신을 가꾸고 돌볼 때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당신도 나를 존중해 주길 바란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 자신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외적인 변화가 내면의 태도와 자신감을 강화하고 나아가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가꾸는 일에 소홀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옷차림은 나이와 무관하게 우리를 빛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62세 윤 씨가 퍼스널 컬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과 분위기를 돋보이게 하는 법을 배운 후 가족 모임에서 정말 젊어 보인다는 칭찬을 들었던 사례는
작은 변화가 가져다주는 큰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깔끔한 옷 한 벌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고 관계를 맺는 수단이 됩니다. 또한 옷차림은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존중을 얻는 열쇠가 됩니다. 65세 김 씨가 평소 입던 편안한 옷 대신 깔끔한 셔츠와 재킷을 입고 친목 모임에 참석한 이후 사람들에게 정말 다른 인상을 준다는 말을 들었던 경험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옷차림은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관계가 새롭게 열리고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를 돌보고 가꾸는 삶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적인 아름다움은 시간이 가져오는 변화를 반영하지만 그것을 품격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옷차림은 이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색상의 스카프, 단정한 바지 한 벌이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옷장을 열어보세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옷들을 정리하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과 색상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라도 직접 실천해보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뿐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가 삶의 품격을 높이고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나이를 먹는 과정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름답고 존중받을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돌보고 가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옷 한 벌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을 둘러싼 세상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